옛날에는 삼보나 세진, 삼성, LG 등등 다양한 완성형 브랜드 데스크탑을 살 수 있었는데요. 어느새부턴가 사람들이 조립식 데스크탑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조립식을 써왔고요. 아이맥도 쓰고 있고요. HP, 델, 레노버 등등 브랜드 데스크탑이 있긴 한데 브랜드 PC 사면 호구 소리 듣는다고 할 정도니까 수요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완성형 데스크탑 PC의 시장이 죽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CPU를 제조하는 인텔이나 AMD에서 완성형 데스크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칩셋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운영체제를 독점할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하드웨어 빌드 퀄리티가 그렇게 독보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삼성이나 LG에서 윈도우를 거스를 만큼의 독보적 OS를 만들지도 않고 하드웨어를 만들고 윈도우를 넣고 약간의 소프트웨어를 첨부하는 식으로 노트북을 팔죠. 와콤의 신티크에도 하드웨어만 만들지 독자 OS가 없어요. 두 번째로 조립식 데스크탑은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PC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PC의 가격을 볼 때 보통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어차피 조립이나 브랜드나 똑같은 인텔 칩셋 들어가 있고 윈도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들의 가격이 다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갭 차이를 금방 안다는 거죠. 게다가 램이나 SSD 가격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보통 애플 제품을 사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으로서도 그 갭 차이를 메꿀 만큼 어필이 안 돼요. 브랜드 PC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조립 PC의 마감과 퀄리티, 내부를 잘 볼 수 있게 하면서 복잡한 선들은 뒤로 숨길 수 있어 깔끔한 조립이 가능하고요. RGB 감성,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쓰는 무지개색이 아니라 주로 본체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검정색 컬러를 베이스로 무지갯빛 라이트가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보이거든요. 네 번째로 분해 조립이 쉽습니다. 알루미늄 유니바디의 양면 테이프 마감이어서 외부로 전혀 볼트가 안 보인다거나 별라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반 사용자가 쉽게 분해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수리나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애플 제품과는 다르게 데스크탑 본체는 수리나 부품 교체가 굉장히 편하고 여러 부품사들 간의 약속을 하고 그들 간의 사회성이 생겨서 그나마 유니버셜해졌고 게다가 더 고사양과 고스펙을 가기 위한 커스터마이징이 쉽고 발열을 좀 더 신경 쓴다면 수냉 쿨러를 사용한다거나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최대한 저소음의 팬을 장착한다든지 저장 공간을 더 늘린다든지 브랜드별 상세 스펙을 제대로 안다면 원하는 스펙의 데스크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누구든지 데스크탑을 조립할 수 있죠. 제 기준으로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정리된 이론이나 서적이 없고요. 유튜브에 정리된 영상들이 많죠. 단어가 좀 잘 되어 있는데 팝업으로 부품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조립식 PC의 시장 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과 대조를 해보자면 만약에 자동차 시장이 커스텀 조립 자동차로 트렌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샤시는 아우디 가서 사오고 외형은 벤츠 가서 사오고 미션은 ZF에서 사오고 엔진은 포르쉐에서 사오고 시트는 벤틀리, 에어백은 볼보,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스피커는 비에노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이걸 사용자가 조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를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미국이 아니라고요. 데스크탑을 사용자가 조립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부품 해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자동차처럼 인명사고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급발진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 자동차는 수리 공인비가 좀 센 편이에요. 데스크탑 한 대 조립 공인을 맡기고 1년 워런티를 보장할 경우 5만원입니다. 근데 자동차 와이퍼 교체 공인비가 3만원이에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조립식으로 트렌드가 바뀐다면 예전에 이런 컨셉이 디자인으로 나온 적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스마트폰 한번 떨구면 와르르 부서지지 않을까. 게다가 스마트폰이 데스크탑보다는 교체 주기가 좀 빠르고 휴대성 제품이기도 하고 방수 등급도 높아야 하고 더 마감이 좋은 완성형 제품을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 데스크탑을 구매한다. 얼마 정도에 맞출지를 정하고 제가 원하는 브랜드별로 다 나와서 견적내고 부품을 주문을 해요. 소켓별로 추천을 잘 해줍니다. 호환 검사를 사이트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이 되지 않는 부품을 구매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부품들을 주문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부품을 주문해서 배송이 오면은 조립을 합니다. 조심성 좀 있고 조금만 공부하면은 고사리 같은 손과 드라이버로 누구나 다 조립을 할 수 있고 숫자로 보이는 스펙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만한 유튜버들의 리뷰도 좀 보고 물론 깔끔하게 조립하는 건 좀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못하겠으면은 조립 공임을 맡기고 아마도 그런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 맞지도 않고 쉽다. 다만 관심은 조금 있어야 한다.
조립 PC 시장에 몇 가지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스펙 위주의 제품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데스크탑은 절대 미니멀하지 못합니다. 어줍지 않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다가 매장되기 딱 좋은 시장이죠. 데스크탑을 사용하다 보면 본체 뒤에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뒷면의 포트는 좀처럼 축소될 생각을 못합니다. 구식의 포트는 조금 없어지긴 하는데, 모니터는 기본 HDMI 포트 혹은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을 하며, 좀 가격이 되는 건 썬더볼트 3를 지원을 하고, 그래픽 카드에서 모니터에 전원까지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을 위한 선이 따로 필요하고, 그래픽 카드도 사용자가 어떤 모니터 선을 꼽을지 모르기 때문에 RGB 포트에서 DVI 포트, HDMI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좀 가격이 되는 그래픽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포트 구성을 해놓습니다. 썬더볼트 연결되는 그래픽 카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썬더볼트 같은 데이터와 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는 케이블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애플의 프로 XDR 모니터를 구매를 해도 전원 공급은 따로 합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싸구려 스피커가 나는 싫어. 그래서 스피커도 좀 전력이 센 걸 쓴다면은 전기를 따로 공급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본체 하나, 모니터 하나, 스피커 하나, 그래서 데스크탑 한 대를 켜는데 필요한 최소 콘센트는 2개, 보통은 3개에서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멀티탭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맥은 콘센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미니멀의 컴퓨터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작 사용하는 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그리고 의자, 이것들이 내가 앉은 자세와 일치화만 잘 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리고 게임할 때 프레임 방어가 잘 되는가가 문제지, 미니멀한가 맥시멀한가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3자가 봤을 때, 특히 우리 엄마가 이런 데스크탑을 보면 보기에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 많은 엄마가 우리 아들 게임하라고 아이맥 사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수리가 의외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각 부품별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망가졌을 경우 서비스를 각 부품별로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 컴퓨터가 망가져서 작동이 안 될 경우 부품들이 다 망가졌어 하는 게 아니라서 망가진 부품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또한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보통 컴퓨터 망가지면 수리하는 방법이 멀쩡한 부품으로 하나씩 바꿔 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았는데, 요즘에는 부팅 시에 메인보드에서 각 부품의 상태를 체크하는 표시 장치가 있는 경우도 요즘 많아져서 편해졌죠. 그렇다고 아이맥이 수리하기가 좋냐?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이맥 분해는 일반 사용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해하다가 디스플레이 깨먹으면 부품값이 80만원이거든요. 또 잘못 붙이면 클라우드 현상 생기고, 모니터가 5K거든요. 이걸 부품만 알리해서 직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배송 올 때까지 한 일주일 기다려야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망가졌다고 분해해서 고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립식 PC는 부품 바꿔 낄 생각이라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대신 더럽게 안 망가져요. 그래서 보통 아이맥 수명 다 되면 새 아이맥을 사고, 느려진 아이맥을 확장 모니터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설 가서 공인비 10만원 주고 먼지 청소할 겸 SSD를 추가한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먼지 청소만 한다고 10만원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이맥 주변은 최대한 먼지가 없게 살려고 하고 있죠.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테지만, 브랜드 PC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무결점의 안정성을 찾는 데는 어렵습니다. 미세한 증상이 있긴 한데, 이게 부품별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니까 이걸 또 어디다 말을 해야 될지도 난감하고, 예를 들면 마이크에 노이즈가 낀다든지, 모니터가 가끔씩 껌뻑거린다든지, 인터넷이 되다가 안 되다가 재부팅하면 다시 된다든지, 블루투스 신호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다든지, 특정 소프트웨어를 켜면 PC가 먹통이 된다든지, 송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손에 전기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안정성의 문제들, 호환성의 문제들, 망가진 거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증상,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센터 가면 또 잘 되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원래 이래요 라고 퉁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거슬리는 증상들, 보통 대부분의 데스크탑이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기는 하는데, 작업용 PC를 맞출 때는 상황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작업하다 뻥나면 몇백, 몇천이 날아가는 일을 한다거나, 작은 실수에 나의 신뢰도에 금이 간다거나, 생방송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실수를 하면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안정성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립 PC가 평타치기는 쉬운데, 오버클릭을 한다든지 해서 고스펙을 만들기도 쉬운데, 소프트웨어와의 최적의 안정성과 궁합을 찾는 건 조립식 데스크탑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정성이 좋은 부품을 잘 찾아서 조립을 해도 그게 소프트웨어와의 궁합이 안 맞을 가능성이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컴퓨터가 망가져서 급한 마음에 컴퓨터 수리업체를 부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수리 견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눈탱이 맞기 쉽죠. 네이버 검색 상위에 떠있는 수리업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면 대부분 외형상에 보이지 않고, 멀쩡한 부품 교체하고 수리비용 청구할 수도 있고, 메인보드 교체하면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교체한 부품은 버려준다는 명목으로 가져가서 중고로 팔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티가 안 나요. 아니, 아는 사람이 봐도 티가 안 나요. 모를수록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브랜드 데스크탑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애플입니다.
전체 데스크탑 시장 규모는 10%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최적화 안정성, 연동성 때문에 사용을 하고 고스펙과 최적화 안정성을 같이 가져가려면은 차 한 대 값은 우습게 나갑니다. 보급형 소비재 PC로서의 역할보다는 생산재로서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용도보다는 돈 벌어먹는 용도가 더 크다는 거죠. 게임 시장이나 사무용은 전멸이고 음악 업계나 뭐 영상, 디자인 업계는 일부 제외하고 맥을 씁니다. 제가 보니까 맥을 사려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명분이 있는 사람과 명분을 찾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맥OS를 꼭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작업이 윈도우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닌데 맥으로부터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거나 아예 맥이 아니면 안 된다거나 좀 더 쾌적한 UI 환경으로 작업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윈도우에서는 작업 환경이 불안정해서 튕기거나 날려먹기 일수인 거예요. 나는 똑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윈도우에서 작업하면 결과물이 불안정한 거죠. 그런 거 몇 번 뒤져본 사람들, 날려먹어서 똑같은 작업 울면서 2번 이상 해본 사람들, 그러다 맥에서 했더니 결과물이 안정적이야. 자잘한 에러가 없어. 함부로 윈도우 못 갑니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라도 비싸도 지갑을 엽니다. 맥이 아니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분을 찾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맥을 써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맥용이 없어요. 엑셀이나 한글은 윈도우에서 더 잘 된다고. 근데 디자인이 예뻐.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고 미니멀하고 굴림체나 맑은 코딩만 보다가 헬베티카 선돌코딩이 가독성도 좋고 예뻐 보여.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저거 거실에 두면은 집이 막 화사하고 그럴 텐데 디자인에 취하는 거죠. 뭐 사고 나서 이제 명분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이폰도 있겠다. 근데 할 게 없어. 라이프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게임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디다 써?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겠다고 300을 태워? 그렇게 한 번도 안 쓴 아이맥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원래는 과장님이 아이맥으로 송출을 해오다가 그날 과장님이 아파서 못 나와갖고 실장님이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송출을 했었는데 그날 튕겼어요. 이때 욕 되게 많이 먹었죠.